어떤 라인, 보통 우리가 4개씩 학교를 묶어가지고 설명하잖아요. 무슨 라인 정도를 쓸 수 있으면 그거보다 한 단계 위 단계를 쓸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준 여자입니다. 지금 크리스마스 아침입니다. 이제 영상이 언제 나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편집자분한테 부탁해서 하루에 2개씩 영상이 올라가게끔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언제 영상이 다 올라갈지는 저는 모르겠다라는 얘기이고, 그리고 지금 크리스마스 아침이라서 기분이 좋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요, 저희가 이제 그 정식 컨설팅이 다 마감이 됐었는데 이 수시 추가 모집, 추가 합격 기간에 이제 합격이 돼서 환불을 전액 받아가게 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미리 이렇게 예약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준비성이 좀 철저하다 보니까 실제로 수시를 합격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되게 변동이 많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전 영상이나 다음 영상에서 이제 마감이 됐으니까 더 이상 연락 주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에 수시 합격자가 굉장히 많으면서 연락을 또 주셔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연락 가능한 그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참고하셔서 정식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강대학교를 오늘 해볼 차례인데요. 서강대학교가 이제 고려대학교랑 이제 거의 투탑 수준으로 영어의 반영 비중이 적어요.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고려대가 더 적고 서강대학교는 그래도 고려대보다는 영어 비중이 있는 편이라는 거를 이제 천점만점 환산을 하면서 찾아보게 됐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워요. 좀 어려워서 이제 같이 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보고 있는 거는 2021, 그러니까 올해 서강대학교의 정식 모집 인원인데요. 근데 이제 아예 딱 대놓고 가군만 선발한다고 돼 있잖아요. 뭐 일반 전형이 아니라 뭐 농어촌, 기회균형, 장애인 대상자, 특성화 고교 졸업자까지 전부 다 가군에서만 선발을 한다. 일반 전형에 한정하지 않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학교에서는 일반 전형은 뭐 가군에서 뽑고, 뭐 농어촌, 기회균형 이런 건 나군에서 뽑고 이렇게 한 학교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어촌이나 기회균형이나 뭐 이제 이런 특수 전형을 하시는 분들은 정식 컨설팅을 스스로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센터에서는 이걸 하긴 했었는데 이런 류의 특수 컨설팅을 받아주는 센터 자체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공부를 다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요거를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도 일반 전형 하시는 학생들 위주로 더 많은 신경 써드리기 위해서 일단 특수 전형은 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의해 주시고요. 요 전형 쓰시는 분들은 공략을 얼마나 잘 짜느냐에 따라서 정말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또 이제 다른 이면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나온 점수에 한 단계 정도의 레벨업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3단계, 4단계, 5단계 레벨업은 사실 어렵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케이스 중에서 마찰이 있었던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 여학생이 실제 점수가 예를 들어 일반 전형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인서울을 쓸 수 없어요. 인서울을 쓸 수 없는 점수인데 뭐 농어촌 전형이었나? 뭐 기회균형 전형이었나? 그쪽 전형으로 이화여자대학교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될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왜 안 될 거라고 하시냐 하면서 이렇게 화를 내시고 그래서 좀 서로 이렇게 감정이 좀 안 좋아졌던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왜 안 될 거라고 하시냐라는 것이 일반 점수인데 일반적인 점수로 인설이 안 되는데 이화여자대학교를 쓰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대 입장에서도 되게 화가 날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정원의 전형들은 막 꿈의 전형이고 막 5단계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라인, 보통 우리가 4개씩 학교를 묶어가지고 설명하잖아요. 무슨 라인 정도를 쓸 수 있으면 그거보다 한 단계 위 단계를 쓸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어떤 컨설팅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자주 뭐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농어촌, 기회균형, 장애인 대상자 뭐 이런 특성화고교 졸업자 이런 쪽을 쓰시는 분들이 너무 큰 착각으로 그냥 지르고 안 되면 만다 이런 식의 입시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르더라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학교를 쓰셨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충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도 안 할 순 없어요. 컨설팅을 왔는데 제가 보기에가 아니라 근거를 들어서 안 될 것 같은데 근거를 전혀 듣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컨설팅을 왜 오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컨설팅은 통계를 분석해서 설명을 해주는 업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통계 자료를 나는 내 케이스엔 해당되지 않을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 혹은 주장하실 분은 컨설팅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그 어떤 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 뭐 부모님의 기나 뭐 학생의 그런 난 여기 꼭 가고 싶어요. 뭐 어차피 당신 말은 안 들을 거예요. 이런 강력한 그 바램으로 맘대로 이제 입시를 하게 되면 결과는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컨설턴트가 뭐 대단히 뭐 말도 안 되는 대학을 가게 해주는 그런 쪽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큰 오산이고, 통계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점수로 가장 공략을 잘해서 갈 수 있는 최상의 대학을 갈 수 있게끔 통계 분석을 설명해 드린다. 그래서 제가 채널명도 입시 읽어주는 여자라고 했지 입시 보내주는 여자라고 안 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잘 하시면 좋겠다라고 제 썰을 좀 풀어봤습니다. 일단 지금 그 서강대학교의 모집 인원수를 보고 있는데요. 총 인원수는 인문 자연이 292명, 그 다음에 자연이 185명 해서 477명입니다. 거랑 비교를 해봤는데 이게 전년도 거거든요. 똑같거든요. 지금 보면 거의 똑같고 총 인원수 414명으로 거의 똑같아서 제가 전년도 거랑 특별하게 많은 비교를 하진 않고 올해 거 위주로 그냥 바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 전형을 쓰시는 분들은 인문계 이제 국어, 국문, 사학, 철학, 종교학을 합쳐서 이렇게 38명을 정시해서 선발을 하고, 영미 문화계 같은 경우에는 영미하고 미국 문화를 합쳐서 이제 24명을 선발합니다. 유럽 문화는 별도로 16명, 중국 문화는 14명, 사회과학부는 사회학, 정치외교학, 심리학이 있는데 20명을 선발하는데, 이 세 개 학과가 다 인기학과인데 세 개 다 합쳐가지고 20명밖에 선발 안 하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경제학부는 조금 많은 편이에요. 서강대 경제경영 굉장히 유명하고 또 교수님들이 이제 워낙에 좋은 논문들을 많이 쓰셨다 보니까 경제경영 쪽이 좀 세다. 그래서 56명, 그 다음에 경영학부는 88명. 그 다음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최신 트렌드에 좀 적합한 학과를 찾아가는데 그게 이제 이쪽에 모여 있죠. 지식, 융합, 미디어학부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그 구강자였던 신문방송학, 최근에 뜨고 있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한국학이 있고요. 좀 위에서 보셔야 될 게 요 아트 앤 테크놀로지, 수시대 경쟁률이 막 30대 1까지 가는 어마어마한 학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인기가 있고요. 또 제가 보기에도 좀 유명한 쪽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배워보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특수전형의 특징은 농어촌 학생, 기균 학생은 아예 학과를 다 몰아가지고 인문계 뭐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라는 점이죠. 어떤 학교에서 아예 다 여기도 학과를 나눠놓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통으로 인문계에 이렇게 지원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전부 다 쪼개놨어요. 다 쪼개놔서 인원수도 뭐 특별하게 어느 학과에 편중은 없고, 원래 이제 전자공학, 항공이 좀 인원수가 많은 편이니까요. 여기 전자공학, 항공, 화공생명, 그다음에 기계공학 이쪽은 인원수가 30명대고 기계공학은 24명이네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의하셔서 보셔야 될 점은 이제 점수를 어떻게 내느냐인데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스카이랑 비교를 안 당하려고, 왜냐면 천점 환산제로 해서 동일한 구조를 갖게 되면 스카이랑 점수가 같게 나오면 여기를 가는 점수대 애들이 몇 점대가다라는 게 정확하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름의 꼼수를 썼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서강대학교의 반영 방법을 보시면요. 국어는 표준 점수에 대해서 1.1을 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질 반영 비율은 35.5다. 그래서 이걸 친절하게 계산해줬네요. 그 다음에 수학은 표준 점수에 1.4를 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00점 만점제로 하면 이게 총 만점 점수는 이제 452점, 그러니까 452%, 죄송합니다. 45.2%가 될 것이다. 탐구는 0.6만 곱해요.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거죠. 1도 안 되고 여기는 탐구의 반영 비율이 그 여타 다른 뭐 스카이라든가 이 서강대랑 이제 같이 비교되는 한양대나 성균관대에 비해서 더 적어요. 그래서 총 비율은 19.3%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 합산하면 얼마가 되냐면요.
이게 이제 20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냥 이제 요것만 다 합쳤을 때 비율이 100이 됩니다. 그죠? 100이 되고 90이 아니라 100이 돼요. 그럼 영어는 어디 갔어요?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영어를 이제 가산점으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 일단 체크해야 될 게 수학 가 응시자는 1.4 곱하는 거에 다시 한번 1.1을 곱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탐구는 한 과목만 잘 본 거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과목에 이제 평균을 이제 해서 이제 0.6을 곱하는 그런 구조이겠고, 이제 수능 성적 활용 지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말씀드렸듯이 국어랑 수학은 표준 점수다. 탐구는 100분이다. 그 대신에 이제 100분위에 변환 표준 점수를 부여합니다. 아래에서 보겠죠. 그 다음에 영어, 한국사는 등급이고 등급별 가산점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영어의 등급별 가산점은 100점을 1등급에게 부여를 하고 2등급은 99점, 3등급은 98점. 그냥 바로 밑에 한국사 나와 있는데 4등급까지 만점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한국사의 감점폭도 아주 최상위학과에서는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교는 감점폭을 0.2점으로 하는데 여기는 첫 감점 자체를 0.4점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5등급이라서 감점당할 위기라면 최상위권 학생들은 조금 유의하셔서 그나마 좀 덜 불리한 학교를 쓰시는 게 좋겠고요. 사실 지금 집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강아지가 엄청 괴롭히네요. 그만해. 자, 영어는 이제 3등급, 4등급, 5등급까지 각각 1점씩밖에, 그리고 6등급도 지금 95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6등급이면 점수가 30점인가 40점인가 그 정도 사이인데 그 정도 점수만 받아도 국어를 95점이나 준다라는 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왜냐면 여기 급감차 많이 적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이제 4등급부터는 급감차를 좀 키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네요. 저는 납득은 안 됩니다. 오히려 한국사의 비중이 더 커져버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제가 너무 나이가 들었나 봐요. 국영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올드한 사람이라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성적 산출 방법 다시 확인해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준 점수에 1.1을 곱하고 수학 표준 점수에 이제 가형이라면 가산치를 이제 1.1 곱하고 수학 가중치를 1.4 곱하고, 맞죠? 탐구 변환 점수를 이제 각각 있을 것인데 그거를 이제 더한 다음에 탐구의 가중치 0.6을 곱한다. 더한 다음에 2로 나누고 곱하는 게 아니라 더한 다음에 0.6 곱하는 거니까 뭐 비중이 아주 적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습니다. 영어의 등급별 가산점을 이제 요걸 만점으로 해서 여기 이제 가산점 처리로 되는데 가산점 처리에서 등급별 급간차가 1점씩밖에 안 나기 때문에 3등급의 합격도 무난히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국어를 잘 봐야 할 것이고 압도적으로 수학을 잘 봤다면, 그리고 그 친구가 가형이라면 뭐 영어가 4등급이라 하더라도 진학에 무리가 없을 거라는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연급이 다시 돼 있고요. 예시가 있어요. 예시를 보시면 서강대학교가 국어가 132점이면 여기에 아까 1.1 곱하기로 했었죠. 자, 1.1. 수학은 가형인가 나인가 봐야 될 거고, 지금 예시로 일단 가라면 이렇다. 여기다가 1.1을 곱하고 거기다 1.4를 곱한다. 나라면 그냥 1.4를 곱한다. 탐구는 이제 표준 점수가 있는데 변환 표준 점수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변환 표준 점수를 합산한 다음에, 근데 변환 표준 합산하면 결국 결과적으로 국어나 수학의 표준 점수와 두 개가 합산하면 결국 비슷하게 나와요. 비슷하게 나와서 실비중이 0.6이다라고 보시면 이제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는 2등급이니까 99점. 만약에 3등급이었으면 98점을 더했겠죠. 그 다음에 한국사는 만점으로 4등급까지 만점이었으니까 10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천점만점제가 아닌 요상한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요상한 점수가 나오게 되는데, 그럼 우리의 공략법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을 잘 봤다. 그러면 내가 다른 과목을 조금 못 봤더라도 실제 환산으로는 합격선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런데 수학을 못 봤다면 다른 과목을 아무리 잘 봤더라도 서강대에는 합격선이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영어는 3등급까지 수학이나 국어를 좀 더 잘 보고 다른 과목으로 좀 메꿀 수 있다면 영어는 3등급, 그리고 4등급의 합격자도 충분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서강대학교를
막 영어 실세 점수 막 40점 이런 50점 이런 친구들도 이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잘한 일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학에서 의도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서강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 대한 내용을 총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이제 그 정식 컨설팅 인원수가 마감되었다가 이번에 수시 추가 합격 인원들이 발생하면서 다시 좀 결혼이 많이 생겼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정식 컨설팅을 받으셔라. 다만 컨설팅이라는 것은 어떤 통계를 분석해서 가장 최상이 될 수 있는 예시를 보여드리는 그런 조언일 뿐이지 뭐 컨설팅을 받았다고 해서 절대로 불가능한 학교를 가거나 이럴 일은 없다. 그리고 나는 내가 직접 알아보겠다. 저는 그것도 응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알아보시고 영상도 잘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잘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